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OPQR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자살론입니다. 죽음은 감정적인 반응을 동반합니다. 심지어 자살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끝맺으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 경우보다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려운 단어지만 그저 쉬쉬하고 묻어놓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작은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한 감정적인 대처나 반응을 줄이고 수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성적인 연구와 가설을 세우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100년 전 그렇게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1897년 39살의 에밀 듀르켐이 쓴 자살론입니다. 자살론은 제목과 조금 차이가 있게 원제처럼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논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읽기 사실 좀 읽거나 선택하기 좀 어려운 책입니다. 총 512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도 굉장히 많죠. 100만 명당 79명의 자살률 이런 식으로. 목차는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 원인과 사회적 유형, 사회 현상으로서 자살의 일반적 성격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어, 3가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논문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짜여진 어떤 목차라서 이해하거나 뭔가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에밀 디르켐은 초반에 책 21쪽에서 이런 얘기를, 자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살자 자신이 그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행위 플러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행위, 이런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을 자살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밀 디리켐은 자살이라고 하는 정의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어떤 행위가 사회학으로 분류돼야 되는 이유로 자살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 비사회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자살은 사회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 자살이 개인적이고 비사회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통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무분별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에밀 디리켐은 자신이 모은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지역별로, 국가별로 말이죠. 지역별이라든지 국가별이라든지 많은 카테고리에서 평균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 디리켐은 책 31쪽에서 자살률은 안정성과 변화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통합적이고 확정적인 사실적인 질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비교, 평균, 인과관계로
예로 자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의처럼 최대한 넓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정신병과 자살의 관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문제와 자살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날씨, 시간, 기온, 지역, 경제력, 민족, 결혼 여부, 자녀 여부, 종교 유무와 종교의 차이 등 많은 조건으로 자살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자살로는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과 자살의 관계라든지 자살 유전자라든지 뭐 자살의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비사회적 현상들이 어떤 많은 통계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살은 날이 흐리고 안 좋을 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자살은 날이 좋고 심지어 낮 시간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낮 시간에 열받아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 일어납니다. 열받아서 자살을 한다든지 뭐 살인을 저지른다는 뭐 그런 가정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또한 통계학적으로 보면 온도의 변화는 자살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어떤 통계학적인 결과가 나왔고, 가장 더운 대낮의 자살률은 오후, 늦은 아침보다 낮습니다. 즉, 열받아서 죽는다. 낮이 뭐 열이 많아서 죽는다. 자살한다는 결국 틀린 가설이 되겠죠. 그렇다면 왜 대낮이 아닌 오후, 늦은 아침에 자살이 많을까? 에미 디르켐은 여기서 사회학적인 요소, 활동성을 얘기합니다. 즉, 사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만남의 빈도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그 시간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요일별 자살률이라고 하는 걸 보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가장 바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 자살률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자살은 비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작고 대부분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밀리 킴은 자살에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자살입니다. 이기적 자살은 뭐 자신의 존재 근거,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뭐 여기서는 가족수, 종교, 교육의 정도, 결혼 여부, 뭐 자녀 여부 등과 관련된 자료도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타적 자살입니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자살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무언가는 뭐 문화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압력, 명예, 존경이 될 수도 있고, 특수한 입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종교나 군대에서 말이죠. 남이나 목적, 또 다른 이제 목적에 의해서 이제 자살하는 거고, 마지막은 아노미성 자살입니다. 아노미성 자살은, 아놈이라는 단어는 혼돈을 의미하는데,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 겪은 혼돈,
인한 자살률이라고 보면 되고, 이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둘 다 영향을 주고요. 호황이라고 뭐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호황이 와도 자살률이 올라가고, 불황이 와도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뭐 개인 관계의 큰 변화도 이제 아노미를 혼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혼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살로는 자살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바라보며 분석을 합니다. 그 뒤에는 뭐 이제 에밀 디리킴이 생각하는 어떤 자살을 줄이는 방법도 나오고요. 독서는 다독보다 맛독이 더 맞는 독서, 맞는 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맞는 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지만 뭐 요즘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서 자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업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원동력.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하루를, 힘든 한 달을, 힘든 1년을 참아내고 다음 날을 위해서 뭔가 또 노력을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오비큐알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